자, 어제 살짝쿵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2%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이 통화 긴축을 당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오늘 미국 지수는 하락하게 되었고요. 이 다우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나름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미국 증시 일제히 금까지 포함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하락이 이어서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었고요. 백악관 대변인이 또 이야기하기를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연준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통화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54,37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듯한 그런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전히 4,000달러 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틱이나 아베 같은 경우도 움찔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과 달러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도 계속 반드시 주시를 해야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 투자관리 담당 부서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보유한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강한 투자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변동성은 물론이며 규제 부재와 비트코인 기반 시장의 사기나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소리 하려고 월급 받냐? 그 다음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대기업들,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를 하는데 이 소프트뱅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비트코인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품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일단은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 사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는 어그로를 끌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기사를 이상하게 뽑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 때문에 굴욕감을 한번 맛본 적이 있긴 했었죠.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물려서 손절을 쳤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손정희 회장. 과연 언젠가 소프트뱅크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헤지펀드의 전설 스탠리 드라켄멜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통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좋은 리스크 회피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한 데에 반해서 또 다른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기술은 놀랍지만은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큰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며 회사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프트뱅크도 나중에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아니면 매집이 덜 끝나가지고 지금 말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소식통에 의하면은 100억 달러 자산의 규모를 관리하는 또 다른 헤지펀드 회사 발야스니 자산관리사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공식적인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6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4,600만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이는 미국 성인 인구의 17%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4,600만 명이면은 과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 같은 경우는 연봉 5만 달러 넘는 소비자들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었는데, 이 중에 75%가량이 비트코인 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늘어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64,000달러의 고점을 찍은 후로는 6만 달러 위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하락은 알트코인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을 때마다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강하게 반등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지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52,500달러 구간까지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뚫리게 된다면 5만 달러까지, 그 아래로는 46,000달러, 더 낮게는 42,500달러까지 강력한 비트코인 수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쉽사리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비트코인 빠지면서 알트 같이 빠졌다가 알트코인들 강하게 반등.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알트 시즌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43%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42%까지 떨어지겠죠. 한때 42%까지 내려왔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심하지는 말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국 파파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30파운드 이상의 피자를 주문할 때 15% 할인 및 무료 비트코인을 증정한다라고 하네요. 피자도 먹고 비트코인도 받고 살도 찌우고, 살찌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다음으로 해서 미국 마이애미시의 데이비드 카운티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행정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머니그램 같은 경우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짭짤하게 만지자, 그럼 나도 빠질 수 없지, 우리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팔겠스라고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현금 구매 및 인출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해외로 확대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안 되겠죠. 아무튼 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암호화폐 ATM 기기 회사인 코인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기꾼들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비트바이라는 이 사기꾼 거래소가 유튜브 영상까지, 그리고 유튜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놓은 후 10일부터 거래소를 폐쇄하고 1,000억 원 정도를 꿀꺽 삼킨 후에 잠적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또 도와준 유튜버까지 있어가지고 유튜버들이 욕을 더욱더 많이 먹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사기꾼들은 이미 다 잠적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000억 원 중에서 한 700억 원 정도는 삥땅을 쳐놓고 나중에 잡히더라도 그 돈 다 썼다라고 발뺌한 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살고 나오면은 700억 원대가 이제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기를 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마음껏 아이템만 있으면 한 번씩 저질러보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사건의 이 사례를 보면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자 피해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렸죠. 아마 사기꾼도 잡혔으면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꾼들을 처벌할 수가 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과 시스템 때문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에서 이야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평균 유입량이 2년 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즉 고래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 떨어지게 되면은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혹은 알트 시즌을 더욱더 흥겹게 돋구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유명 분석가죠. 플랜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저번 불장 수준인 0.12비트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 추세를 봤을 때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밑에서 매수자들이 낼름낼름 이더리움을 말아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과연 5,000달러 이상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대로 10,000달러 이상도 가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탈릭 같은 경우는 개들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쉬바코인, 아키타이누 등 이 코인들의 개발자들은 소각한다는 의미로 각 코인들의 50%를 비탈릭의 지갑으로 보냈죠. 그러자 비탈릭이 이거 웬 떡이지? 하면서 개들을 갖다 내다 팔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그는 개들을 몽땅 팔아가지고 인도에 이 전염병 사태의 지원금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를 두고 과연 마음씨가 따뜻한 비탈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개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개코인을 던져버린 비탈릭. 그는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단순히 남을 돕기 위해서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탈릭이 이런 식으로 개코인을 던져버린 것은 그는 사실 개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멋쟁이 야옹이 가방을 둘러맨 비탈릭.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님들의 옷을 빌려 입고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부디 그가 기부를 한 개코인들이 그래도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탈릭이 개코인들을 던졌지만은 개코인의 신화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연파이낸스의 코어 개발자가 새로운 개코인 우피라는 것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우피 같은 경우는 연파이낸스 코인과 교환도 가능한데요. 원 연파이낸스 코인당 100만 우피로 환전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피 같은 경우는 시바견이 아닙니다. 대신에 또라이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왠지 면상을 봤을 때는 웰시코기 종류가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되네요. 과연 이 개코인은 얼마만큼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크립토닷컴이 몰타 금융당국으로부터 3등급 가상금융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UMA 탈중앙화 합성 자산 프로토콜과 그리고 또한 얌파이낸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NFT 상품을 출시를 위해서 협업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베이 역시 NFT 열풍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NFT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리프파이낸스에서 다가오는 5월 31일 전까지 체인 메인넷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개발자들 툴 등등 여러가지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이콘 같은 경우 조만간에 아이콘 토큰 수합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30일 전까지 이 110여 건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SK텔레콤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기대가 크다라고 합니다. 과연 아이콘 지금 기를 모으고 있는데 위로 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분석가인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이 스텔라 루멘의 사토시 차트가 정말 좋다라고 하네요. 딱 봐도 아담 앤 이브가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이 안정되는 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흥미로운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햄버거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